우리 산수유 나무의 농사 한번 해볼게. 산수유 나무네, 그치? 제목부터 읽어보면 산수유 나무래. 산수유 나무인데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산수유 나무가 뭔가 농사를 짓나 봐. 농부처럼.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상상을 해보자 그냥. 산수유 나무가 꽃을 이제 피웠어. 아, 나는 산수유라는 애들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 산수유 나무는 꽃이 노란가 봐.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있어.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대. 조금 이상하지만 그늘이 있대. 어쨌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래. 뭐를 보라는 것 같아? 그냥 산수나무를 보라는 것 같아. 마음에 그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산수나무를 한번 보래. 나무는 그늘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래.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아, 이 그늘을 나무가 농사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나 보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아, 꽃이 지금 나무는 하늘에 이렇게 폈어. 꽃이 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늘도 조금 더 생겼잖아. 땅에는 또 그늘도 생겼어. 그럼 장면인가 봐.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대. 그늘 농사겠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래.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차분하게. 그리고 나고서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음, 이 시인은 이 시를 왜 썼을까? 어떻게 쓰게 됐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꼭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문태준이라는 사람은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산수유 나무가 있고 뭔가 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을 봤나 봐. 꽃이 피면서 꽃이 핀 그 자리에 그늘이 생긴 것도 봤어. 그럼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니? 현주가. 그렇지. 저런 생각을 해. 이거 아무 생각도 안 해, 보통. 그렇지? 그냥 뭐, 산수유 나무나 걷어차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제 시적 감수성이란 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야. 그 사람은, 와,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는 동시에 그늘이 넓어지는구나. 이 그늘이 넓어지는 것 또한 산수유 나무의 뭔가의 노력이구나. 꽃을 피우는 게 노력인 것처럼. 그런 감수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까? 이게 바로 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아마 산수나무를 좀 한번 봤을 거고, 이 산수나무가 무엇을 하는지도 생각을 해본 것 같아. 산수나무는 긍정적인 시인 것 같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화자가. 노란 꽃. 요거는 시각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감각적 이미지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감각 이미지 시에서 참고로 감각 이미지. 우리 심상이라고도 불러. 감각적 심상. 뭐 있을까? 우리의 감각 뭐 있어? 시각, 촉각, 후각, 또 미각, 청각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오감이라고 불러. 5개의 감각이야.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대. 아,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산수유나무를 관찰하고 있네. 괜찮니? 음. 노란 꽃은 노란 꽃은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지. 터뜨리고 있다. 시제로 보면 이거 무슨 시제니? 현재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진행형 시제를 썼어. 진행형 시제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조금 더 생동감 있지.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 일이. 그치? 생동감. 뭐, 현장감.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확보해줘.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노란 꽃을 이렇게 터뜨리는 걸 봤어. 근데 그늘을 봤는데 그늘이 노랗대. 말이 돼? 말이 안 되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우거든. 반어랑 역설 배우지? 반어는 뭐야? 반어. 역설은 뭐야? 다 배워서 막 시험도 보고 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 반어 역설. 교육과정사. 역설은 모순된 표현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아우성이라는 건 막 해달라고 소리치고 막 이런 걸 아우성이라고 하거든. 유치원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를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아우성은 소리가 없을 수 없어. 알겠지? 아우성은 애초에 소리가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뭐 평화로운 전쟁 그런 것들이 다 역설이야. 알겠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야. 님이 갔는데 어떻게 안 떠나보내? 그냥 가버린 건데. 반어. 반어는 표현에 모순은 없고 모순이 있으면 안 돼. 대신에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오늘 현중이 몇 시에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런 거. 왜 일찍 왔어? 라고 하면 실제로 왜 일찍 왔어요? 모순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왜 5시보다 늦게 왔어를 좀 비꼬아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진의와 반대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 상황을 배제하고 그 말만 본다면 모순의 표현이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반어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아이고 잘한다 이런 거. 그냥 잘한다고 뭐 어디 저기가 있어. 근데 실제로 이런 뉘앙스의 잘한다는 사실은 진짜 잘할 때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역설이 뭔지 써라. 역설의 뭐 효과는 뭔지 써라. 이런 거 나오거든. 반어는 뭔지 써라. 고등학교 때도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이게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해놓고서는 역설적이지. 그늘이 노랄 수 없잖아. 애초에 표현이 잘못했어. 그치? 평화로운 전쟁 같은 거야. 그늘도 노랗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줄여놓고 기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기역과 같은 표현을 쓴 시를 찾아라. 시가 5개가 나와. 1, 2, 3, 4, 5번. 그 중에 이 역설 표현을 쓴 걸 찾는 거야. 뭐랑 조금 쉬우면은 그냥 뭐 평범, 그다음에 역설, 평범한 시 이렇게 나올 텐데 조금 어려우면 반어, 역설 이렇게 나오겠지. 반어랑 역설이랑 막 섞어서 나와. 알겠니? 그래서 다양한 시, 다양한 표현법들을 그때그때 이제는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 중학교 때랑 달라. 그래서 이런 공부 포인트를 알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늘도 노랗대. 사실 역설이자 또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늘이 노랗다. 그러니까 사실 그늘은 까맣지만 노란 꽃에 비추어서 그늘이 생기는 걸 그냥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 그치? 또 시각적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꽃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 좋아. 그러니까 원래는 나뭇가지만 요렇게 있을 때는 그림자도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꽃이 이렇게 피니까 그림자도 이렇게 넓어졌지.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노랗다는 거야. 꽃그늘도 노란색으로 넓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꽃그늘이 이게 은유법인 거거든 지금. 정확히는. 근데 너희들 이것도 잠깐 설명해주면 중학교 때 너희가 직유나 은유 가지고 사람 엄청 괴롭혀요. 이게 직유법이냐 은유법이냐. 고등학교 땐 그걸로 안 괴롭혀. 알겠지? 비유법을 썼느냐. 그러면 썼으면 이 비유법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해. 포커스가. 그러면 이 꽃그늘이 꽃 뭐라는 거야?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낸 다른 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랗다고 표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산수유나무가 만든 또 다른 하나의 결과물. 꽃을 피우면서 이것도 하나의 꽃이야. 예쁜 꽃이야. 또 다른 산수유나무의 노력이 결과물이라는 거야. 꽃이 만들어낸 그늘이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천천히 빨리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적고 머릿속에 넣고 나중에 꺼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니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늘, 마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 그늘은 사실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 좀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야. 알겠지? 밤이 아름다우면 밤도 긍정적인 시어야. 그늘도 이렇게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고 뭔가의 결과물이고 이러면 긍정적인 시어야.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누구한테 베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조차 내 안 속에서 말려 들어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나는 너무 각박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아라. 뭐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있지. 명령은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는 그렇게 무언가를 주고 있는데 너희는 불평불만이나 하고 있니? 산수유 나무와 이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지. 좀 산수유 나무를 보고 배워봐. 이 그늘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니네 가만히 있으면서 뭐 여유 없다 이러지 말고 산수유 나무를 보고 좀 배워봐. 나무는 그냥 그늘을 들이우는 게 아니야.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그늘은 그냥 심심해서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 누가 쉬어가기도 하고 햇빛에서 좀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인 거야. 너희들도 산수나무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작가는 이 그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야. 농사. 의인법이네. 그늘을 나무가 농사를 지은 거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걸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마음의 그늘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가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1년 동안.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역시 현재 진행형이고 이런 걸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하거든. 아니다 이렇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나 끊어서 얘기하지.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래서 그늘을 이렇게 넓히고 있는데 꽃은 위에서 쫙 피고, 그치? 나뭇가지 위에서 그 꽃 덕분에 그늘도 쫙 넓어지고 그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지.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꽃은 하늘에 피워. 그늘은 땅에서 넓어져. 꽃은 그늘은 하늘에 땅에서 피우다 넓어지다. 이렇게 완벽하게 짝꿍을 맞춰서 표현했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그래. 알겠지? 대꾸법. 이렇게 짝꿍 맞추는 거. 꽃, 그늘, 하늘, 땅, 피우다, 넓어지다. 라임을 맞추는 거랑 똑같이. 라임 맞추는 거. 대꾸법. 대꾸법은 운율을 형성해 주지. 우리 시는 소설이랑 다르게 이렇게 리듬감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이 많아. 대꾸법.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운율감. 알겠지? 리듬감. 이렇게도 나와. 자, 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야. 산수유 나무가 진짜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산수유 나무가 다른 생명체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그늘이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 더 1차원적이고 화려한 꽃이 보이지만 눈에 딱 보이는 건. 근데 진짜 산수유 나무의 가치, 산수유 나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늘일 거라고. 이건 다 시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 팡팡 피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늘은 좀 타인을 위한 배려, 편안한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애지. 그늘.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뭐뭐랑 비슷하다, 뭐뭐처럼 이렇게 해라, 뭐뭐 같다 이런 표현들, 뭐뭐인 듯하다 다 지규법이지. A 같은 B 지규법이 알겠지? 근데 A는 B, A랑 B가 똑같다 은유법이야.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법이라고 하지. 자,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무슨 법? 지규법. 하지만 직유, 은유 구분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는. 농사를 짓고 있다. 자, 위에 한번 보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시에서 2번 이상 나오면 앞으로 반복이야. 알겠지? 평가원 기준이야. 반복하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반복하고 있어. 혹은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만 보면 이거 잘 봐. 이거 보자. 농사를 짓고 있다만 보면 뭐야? 그냥 반복이야 단순히.
근데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려고 그러면 주술 관계가 반복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야. 이 주술 관계 반복돼 산수의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의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둘 다 맞아. 그냥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알겠니? 음.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은 뭐라고? 통사.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게 통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정확히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선지에 나와. 그냥 반복은 이렇게 시어 자체를 두 번 이상 쓰는 걸 반복이라고 그래. 반복은 왜 하니? 보통 우리 말할 때 두 번 이상 우리 강조하려고. 숙제 꼭 해와. 꼭 해와야 돼. 반복 강조하는 거야. 꼭 해와라고. 두 번째 시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너희 노래에서도 훨씬 리듬감이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지. 우리 꼭 그 노래 같은 데서 뭐 위플래시 같은 거 위플래시면 엄청 반복하잖아. 그럼 뭐 운율감이 생기고 재밌잖아. 우리가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복하더라. 그래서 반복은 앞으로도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기계처럼 나오면 돼. 이거는 두 가지 효과 뭐랑 뭐 강조와 운율.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괜찮지? 자, 농사를 짓고 있대. 그러면 뭐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산수유나무가 그냥 그늘을 들이우는 게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치? 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아무래도.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다. 자, 노란 좁쌀 5대의 무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늘이 이제 막 꽃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어졌잖아, 왜? 그치? 그럼 그 넓어진 그늘들을 다 모으면 좁쌀 5대 정도의 무게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야. 왜 좁쌀이라고 했을까? 농사지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쌀 이만큼 5대 나온 거 정도는 되는 것 같대. 첫 번째,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고 있지. 이 구체적인 수치, 5대의 무게. 대는 요 조그만 한 상자 정도 돼. 알겠지? 조그만 요 대. 한 대가 이렇게 한 가로 20cm, 세로 20cm 정도 이렇게 해서 푹 퍼지는 거. 시장에서 이렇게 푹 퍼지는 거 한 대라고 하거든. 구체적 수치, 이렇게 해서 얘가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요 정도 가치의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 음. 자, 두 번째. 자, 우리 그늘은 뭘로 느낄 수 있어? 오감 중에? 보통 시각으로 느끼지 않니? 그치? 그런데 그늘을 뭘로 바꿨어? 5대 무게래. 무게는 우리 보통 뭘로 느껴? 촉감으로 느끼지.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촉각화. 곧 중학교 때 배워. 이거 공감각이라고 배우거든. 기억나니? 음. 조금 어려운 저길로도 나와.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도 써 이제. 알겠지? 감각을 바꾼다는 뜻이야. A라는 감각에서 B라는 감각으로. 뭐 오랜만에 하니까 얘단 조금 들어볼까? 감각의 전이라는 건 감각을 각기 다른 감각을 활용해서 A라는 감각을 뭐로? B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보통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이라고 해. 얘 한번 들어볼게.
너희는 벌써 이제 너무 어려져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레드벨벳 아니? 아이린이 들어가 있는 대표곡이 뭐니? 딱 하면 레드벨벳 하면 생각나는 노래. 레드벨벳의 여름. 이거 혹시 안 들어봤니? 이런 노래가 있어. 빨간 맛. 연습해보자. 우리 빨간 맛에서 주요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감각은 뭐야? 맛이잖아. 맛. 맛이야. 근데 맛은 촉각이거든. 미안해. 미각이지. 미각이야. 미각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럼 얘는 촉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촉각을 시각화하잖아. 맛이 기본 감각이라고. 미안해. 미각이지. 왜 자꾸 촉각이라고 하니? 미각의 시각화가 되지. 미각의 시각화. 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푸른 종소리. 지금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얘지. 그러니까 앞이랑 뒤는 상관없어 이거. 알겠지?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감각은 청각이지. 청각의 푸르다. 푸르다는 우리가 뭘로 느낄 수 있어? 오감 중에? 시각.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네. 자, 이런 것도 있어. 새파란 초승달. 이건 감각의 전이야? 감각의 전이가 아니야. 알겠지? 감각의 전이가 아니야. 왜? 파란 것도 시각이고 초승달을 보는 것도 시각이야. 알겠지? 감각의 전이 아니야. 근데 새파란 초승달이 실이다. 라고 하면 얘는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는 초승달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이게 차갑게 느껴진대, 초승달이. 그럼 촉각으로 느끼는 거네. 이거는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네. 이해됐니? 자, 선생님이 조금 더 한번 해볼게. 이런 거. 대부분 해버렸어. 밤바람 소리. 이것도 많이 나와. 말을 달리고. 자, 채워봐. 얘가 먼저 표현하고 싶은 걸 먼저 찾아야 돼. 알겠지? 찾으면 아까는 이게 먼저 표현하고 싶은 거였지. 종소리, 푸른 종소리면 그치? 그러니까 청각을 무슨 화했냐? 요거를 찾는 거야. 알겠지? 얘는 새파란 초승달을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걸 먼저 찾으면 시각이고, 그럼 시각을 무슨 화했느냐?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는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 같아. 그치? 소리니까 청각. 말 달리는 거. 말 달리는 거 뭐로 볼 수 있어?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청각의 시각화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배우면 요거를 이런 사례들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훨씬 복잡해지는 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줄 쳐놓고 이거랑 같은 표현 쓴 거 찾아라 라고 하고 시들이 막 엄청 두툼하게 나와. 그 부분만 줄 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시 중에서 이게 요거 나온 거를 또 찾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조금 쉬우면 그래도 평범한 시가 4개 나오고 이런 감각의 전이, 다시 말해서 공감각을 쓴 시가 하나만 나와. 그럼 그거 체크하면 돼. 그런데 공감각을 쓴 시가 5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뭐까지 찾아야 되냐면 이게 미각의 시각하냐 청각의 시각하냐까지 찾아가지고 똑같이 바뀐 거를 찾아야 돼. 알겠지? 2가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잘 알아도.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해두면 요거는 틀리는 문제 많이 없을 거야.